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CNB 대전 세종 충남 시민기자단 뉴스입니다. 시청자 중심의 지역 밀착형 방송을 선보이는 CNB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더욱더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시민기자단을 구성하고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도 우리 지역의 즐겁고 재미있는 이웃들의 소식 준비했습니다. 대전지방기상청에서 세계 기상의 날을 맞아 기후위기 속 탄소 중립 실천 행동을 이끌어내는 선도적 역할 수행을 위해 직원들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저탄소 실천을 약속하는 기후행동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박오덕 시민기자입니다. 기후위기 속에서 탄소 중립 실천 행동은 평소에 할 수 있어야 하고 대전지방기상청에서는 세계 기상의 날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기념식에는 대전지방기상청장을 비롯하여 많은 직원들이 참여하였으며 기상의 날을 기념하고 유공자 포상식도 있었습니다. 기후온난화와 온실가스 증가는 인간활동과 자연활동에 위기를 가져오는데 이러한 위기를 대전지방기상청에서는 홍보와 교육도 하고 있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 관련해서 기상청이 하는 역할은 기본적으로 기후위기 현황에 대한 관측을 하고 미래 기후 시나리오에 대한 전망을 제공하는 것이고, 대전청이 작년 22년 말부터 기후행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대전기상청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기후행동에 나선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고, 전 직원도 각자의 사무실과 가정에서 기후행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다짐하는 자리입니다. 이곳 대전지방기상청에서는 학생들에게 기후위기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리고 체험할 수 있도록 대전, 세종, 충남 지역에 기후변화 융합 서비스도 하고 있었습니다. 기후 서비스과에서는 학생들에게 기후변화를 알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저희 지역 대전, 세종, 충남 지역에 기후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각종 통계 자료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배포하고 있습니다. 기후 자료들이 이렇게 서비스, 관광, 해양, 그다음에 도로교통 이렇게 만날 때 시민들에게 더 직접 다가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통계 자료만 내보내면 저게 뭐지? 온갖 수치들만 있는데? 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런 것들이 같이 융합될 때 더 빛을 발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직원들이 평소 기후위기 극복을 실천할 수 있도록 대전지방기상청장의 강의와 기후행동 선포식도 가졌습니다. 기후행동 선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우리 공유의 자산을 다음 세대에게도 이제 고스란히 더 좋은 환경으로 물려줄 수 있도록 그런 하는데 좋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대전국립과학관 창의나래관에서는 기후위기의 심각함에 대한 전시물이 전시되었고, 지진 발생 체험으로 지진에 대해 자세히 알 수도 있었습니다. 두더지 잡기 게임 형식으로 뿅망치로 화면을 두드려서 퍼센테이지를 채우는 게임인데, 진도가 어느 정도인지 영향이 어느 정도 간지 화면에 이제 게임 종료되었을 때 이제 영향을 보여주는데, 사이렌 울리면서 실제로 안전 문자가 갈 수 있게 체험을 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기상 관측 차량은 산불재해나 태풍 등 다양한 기상 이변 현장 상황을 대전지방기상청으로 보내어 시민들에게 신속한 정보를 알린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위험 기상에 대해서 이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이제 도입이 된 차량인 만큼 저희가 각종 기상 재해가 예상이 될 때 기상 관측 차량은 그 현장에 출동해서 기상 관측도 하고 그리고 고층 관측도 수행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고층 관측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기상청에서 만들어내는 예보 자료를 바탕으로 실황과의 비교를 통해서 앞으로 추후 기상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파악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의 심각함을 더 자세히 알고 생활 속에서 환경 보존을 위해 기후위기 대응 및 저탄소 실천 방안을 우리 모두 실천해 가야 할 것입니다. CNB 시민기자 박오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논산시가 딸기 생산 현장을 시찰하고 이 농산물의 수출 확대를 위한 전략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고병조 시민기자입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백성현 논산시장이 논산 현지의 딸기 농가를 방문해 생산 현장을 시찰했습니다. 먼저 노성면 병사리에 위치한
킹스베리 재배농가로 향한 정황근 장관과 백성현 시장은 현지를 둘러보며 농산물 수출 확대 전략과 생산성 혁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 자리에서 백성현 논산시장은 논산에서 개발된 각양각색 품종의 딸기들이 우수한 맛과 향은 물론 과학기술에 기반한 수출 적합성을 품고 해외로 진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베트남과 태국 등을 교두보 삼아 동남아 시장을 공략하는 데서 나아가 더 넓은 세계 시장에 논산 딸기를 선보일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정황근 장관은 해외 시장에 우리나라 딸기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는 농가의 노고를 격려하며 세계 1등의 품질로 명성을 떨칠 수 있도록 재배 연구에 지혜를 더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농민들과 만남을 마치고 정황근 장관은 광성농협 산지유통센터를 시찰하며 유통기간이 짧은 딸기의 신선도를 높이고 상품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선별 작업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정부의 농산물 관련 정책을 설명하고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는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간담회에서는 수출 농가와 업체 대표, 유관기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적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측은 이 자리에서 2023년 농식품 수출 목표인 100억 달러 달성을 위해 물류 경쟁력 제고와 경영 안정 지원, 수출 유망 신품종 육성과 품질 경쟁력 강화, 수출 전문성을 보유한 수출 통합 조직 육성 등의 방안이 담긴 정책적 지원책을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논산 딸기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우수 농산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의 세밀한 정책을 기대해 봅니다. CNB 시민기자 고병조입니다. 요즘은 휴대전화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멋진 사진을 촬영할 수 있죠. 사단법인 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 대전지부에서 매월 회원들에게 사진 촬영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멋진 사진을 촬영하는 법 함께 배워보시죠. 이덕성 시민기자입니다. 사단법인 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 대전지부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사진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흐름의 미학이라는 장노출 사진 촬영법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완전한 촬영 기술을 익히기 위하여 바닷가로 나가 현장 촬영 실습을 하였습니다. 하루 2시간씩 2회에 많은 회원의 참여를 위해 늦은 시간에 이른 강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 누르면 분이 깜빡거려요. 그러면 이제 없다고 시키면 되고. 회원들은 강의를 들으며 많은 것을 배웠고 장노출 사진을 이해하고 촬영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줄을 놨는데 식으로 따라와요. 그러니까 돌리고 나서 꼭 그래가지고. 안녕하세요. 대전 중구지 이홍우입니다. 예, 매월 정기 교육이 있는데요. 이제 여기 참석하면 회원들도 만나고 사진 기술이나 새로운 정보도 배우고 이렇게 즐거운 사진 생활을 할 수 있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자, 요게 여기서 여기까지가 뭐라고 그래요? 요게 부교예요, 부교. 부교. 예.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모래톱이에요, 모래톱. 예. 그다음에 저기가 이제 토끼섬인데. 네, 저는 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 대전지부 한상근입니다. 네, 저희 대전지부에서는 우리 회원들의 실력 향상을 위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사진 촬영에 대한 기술, 그리고 사진을 감상하는 방법, 또 사진 후보장에 대한 기술 등 여러 가지 강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육도 알찬 교육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교육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해외 내에서 40여 명의 회원이 장노출 촬영에 열중입니다. 장노출 사진은 찰칵하고 짧은 시간에 사진을 촬영하는 것이 아니고 몇 초에서부터 길게는 몇십 분씩 노출 시간을 길게 줘 눈으로 보이는 실체보다 새로운 느낌의 사진을 담아내는 기술입니다. 이렇게 파도가 있는 해변에서 짧게 촬영하면
물방울 등이 표현되는 반면 장노출로 촬영하면 파도를 잠재우고 새로운 느낌의 사진을 담아낼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단법인 한국사진가협회 대전지부는 서구, 중구, 유성구 세 개 지회로 약 70여 명이 사진 생활을 하고 있으며 월 1회 이상 사진 촬영 기술 교육과 정기 출사 및 수시 출사를 실시하여 작품 활동을 하고 각 지별 및 지부 전시회를 개최하여 시민들의 문화 활동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대전 및 인근 지역의 사진을 좋아하는 분은 누구나 참여하여 같이 활동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사진 애호가들이 참여하여 사진 촬영 기술 등을 교류하고 더 좋은 작품을 많이 촬영하여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라봅니다. CNB 시민기자 이덕서입니다. 백여 년 전 일제 식민지 수탈 기간이었던 동양척식 주식회사, 이 대전지점 건물을 리모델링해 복합 문화공간으로 만들었는데요. 이곳을 원유찬 시민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대전시 동구 인동에 위치한 구 동양척식 주식회사 대전지점 건물은 1922년에 세워져 대전역 주변 인동의 쌀 시장을 겨냥한 조선의 경제 수탈 본거지로 사용되었고 해방 후 관공서 등으로 사용되다 방치되었는데 2004년 문화재로 등록되어 2년 전부터 다양한 고증 자료와 분석을 통한 복원 작업으로 옛 모습을 간직한 채 전시와 공연을 위한 역사 공간 헤레디움으로 탄생되었습니다. 네, 헤레디움은 1922년에 만들어진 구 동양척식회사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네, 2022년 12월에 준공이 되었고요. 유산으로 물려받은 토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헤레디움은 복합문화 공간으로 사용이 될 예정인데요. 전시와 우리나라 최고의 클래식 연주자들과 함께 공연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3월 16일에 오픈한 인동 100년 역사가 되다라는 전시는 구 동양척식 주식회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그리고 9월에 현대 작가와의 전시도 기획 중입니다. 오늘의 개막식은 이장우 대전시장과 윤창현 국회의원, 박희조 동구청장 등 내빈이 다수 참석하여 개관을 축하하였으며 축사와 전시관을 둘러보며 이 건물이 담고 있는 역사를 재조명하여 아픔을 함께 나누고 철근 콘크리트와 붉은 벽돌로 구성된 서양식 근대 건축물로서의 가치와 원형을 최대한 복원한 내부를 둘러보았습니다. 헤레디움에서는 전시뿐만이 아니라 클래식 공연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헤레디움 클래식 시리즈는 매달 첫째 주, 셋째 주, 금요일 오전 11시에 진행됩니다. 100년의 시간이 녹아있는 헤레디움에서 최고의 아티스트들이 선사하는 고품격 클래식 콘서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개막식에 이어 클래식 공연으로 국내 유명 첼리스트 송영훈과 첼리스트 이경민, 그리고 피아니스트 서영민의 봄맞이 로맨틱 첼로 공연이 진행되어 많은 관람객에게 클래식 공연의 진수를 선보였습니다. 저는 이 근처 대흥동에 사는 주민입니다. 우리 동네에 전시와 공연을 할 수 있는 복합 문화 장소가 생긴다고 해서 한번 와봤는데요. 여기 와서 보니 이 건물이 지은 지가 100년이 넘었다고 하고 일본 식민지의 수탈의 장소라는 가슴 아픈 역사가 있네요. 저는 이 건물이 잘 복원돼서 우리 후세들에게 역사도 배울 수 있고 또 우리 원도심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구도심권 인동에 위치한 전시와 공연을 위한 복합 문화공간 헤레디움의 탄생으로 지역민들이 문화행사의 혜택을 누리고 원도심 공동화 해소와 도시 재생 사업에 이바지하며 경제 수탈의 아픔이 서린 이곳을 민족의 아픔을 달래고 대전 시민들에게 행복을 선사하는 문화예술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CNB 시민기자 원유찬입니다. 국내의 한 방산업체가 논산에서 첫 삽을 떴습니다. 국방과 군수 사업의 메카로 발돋움하고 있는 논산시의 추진력이 더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호 시민기자입니다. 충남 논산
양촌면 이마리 일원에 한 방산업체가 기공식을 열고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날 기공식에는 백성현 논산시장을 비롯해 정정모 코리아 디펜스 인더스트리 대표이사, 지역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공사 착수를 기념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백성현 논산시장은 군수 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하고 있는 우리시의 발전에 추진력을 더할 첫 삽이 뻗었다며 국방 친화도시 논산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밝힐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들어서는 이 방산업체는 1, 2차로 나누어진 투자 계획을 갖고 공사에 임할 계획입니다. 1차 사업은 오는 2024년 3월까지 총 사업비 500억 원을 투입해 9,000평 부지의 개별 공장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4년 상반기에 시제품을 생산하고 같은 해 하반기부터 양산 납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차 사업은 2023년부터 2026년 말까지 전체 부지 13만 평 중 7만 1천 평의 일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입니다. 이번 사업이 순차적으로 시행될 경우 약 45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고용 인원 중 현지 주민의 비중을 크게 두어 지역과의 상생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논산시는 국방 국가 산업단지 조성에 속도를 높이고 방산 혁신 클러스터 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국방 군수 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하고 있는 논산시, 지역 동력을 위한 든든한 성장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CNB 시민기자 정호입니다. 보령의 한 복지관이 개관 1주년을 맞았습니다.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역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에 노력하고 있는데요. 기념식 현장에 이동영 시민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역 어르신들의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보령시 명천 실버복지관. 명천 실버복지관은 개관 1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지역 어르신들을 비롯해 김동일 보령시장, 박상모 보령시의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기념식은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표창패 수여와 내빈 축사 퍼포먼스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동일 보령시장은 명천 실버 복지관 개관 1주년을 축하드리며 어르신들이 좀 더 편리하게 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어르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행복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힘쓰고 있는 명천 실버복지관은 800여 명이 회원으로 등록돼 있는 가운데 질 좋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보령 명천 LH 1단지 내에 들어선 종합복지타운은 지난 2017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40억 원 등 총 사업비 100억 원이 투입됐으며 지상 4층 규모로 조성되었습니다. 1층에는 카페와 자원봉사실, 놀이활동, 운동발달, 직업훈련 등에 활용될 수 있는 활동실을, 2층에는 물리, 재활치료실과 프로그램실, 탁구장 등이 마련됐습니다. 3층에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과 130석 규모의 경로식당과 컴퓨터실, 평생교육실을 갖췄고 4층에는 150석 규모의 관람석을 갖춘 공연장과 회의실, 프로그램실 등이 갖춰져 있습니다. 복지타운은 공공실버주택과 가까워 접근성이 용이해 어르신들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의 최전선에 더 나은 복지 서비스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명천 실버복지관.
앞으로 지역 노인 복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바라봅니다. CNB 시민기자 이동영입니다. CNB 시민기자단은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입니다. CNB 시민기자단에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한 주간 지역 소식을 종합해 전해드린 CNB 대전 세종 충남 시민기자단 뉴스. 이번 주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더욱 생생하고 다양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시민기자로 활동할 수 있는 CNB 시민기자단이 지역 곳곳에 일어나는 일들을 직접 취재해 전달해드립니다. 궁금한 내용은 아래 번호로 연락 바랍니다.